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개인 파산 절차 관련해서 법원에서 온 서류 한 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분배하도록 지정된 전문가인데, 그렇죠. 이분이 채무자한테 이자료 좀 더 내세요 하고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아, 추가 자료 요청서군요. 네. 그래서 이 요청서를 보면서 파산 절차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또 왜 그런지 그 속사정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청에 따라서 관련된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 요청서 1페이지랑 2페이지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소득증빙 자료 중에서요.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딱 보이네요. 네, 일단 가장 기본이죠. 자영업자면 최근 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라. 또 급여 받는 분이면 급여 명세서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 이런 거요. 네, 현재 소득 능력을 파악하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 통해서 혹시 예전에 채무 조정 시도 한 적 있는지 그 이력도 내라고 하고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무사의 현재 상환 능력, 그리고 과거의 빚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이걸 확인하려는 예상 가능한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라는 게 결국 채무자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다양한 소득원을 다 보려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청의 깊이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 현황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지적 전산 자료 조회서 이걸 내라고 하네요. 아, 부모님 재산까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회에서 부동산이 나온다.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까지 제출하라는 건데요. 이건 왜 필요한 걸까요? 아, 그건 이제 상속재산 문제 때문일 겁니다. 상속재산 역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그러니까 파산재단이라고 부르죠. 네,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줄 재산 총액이요. 그렇죠. 거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인 입장에서는 혹시 채무자가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까지 다 파악해서 분배할 재산 범위를 정확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어쩌면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그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속 가능성까지 다 보겠다는 거네요. 근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요구는 더 깊이 들어가요. 더요? 네, 무려 2012년부터 현재까지예요.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의 세무 관련 자료를 8가지나 요청하고 있어요. 10년치요? 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업자 등록했었는지,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이 있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체납된 건 없는지, 소득금액 증명 등등등 정말 샅샅이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특정 부동산, 여기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토지랑 건물이라고만 할게요. 이것도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기록을 통해 단순히 현재 빈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무자의 아주 장기간에 걸친 경제활동 패턴, 재산 변동 내역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예요. 예를 들어 과거엔 소득이 꽤 있었는데 현재 재산이 거의 없다. 그럼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흐름을 보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특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청은 혹시 신고에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재산은 없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파산 절차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니까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배우자 관련 자료 요청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 배우자까지요? 네. 지난 10년간 전국 모든 세목의 과세 내역을 다 내래요. 그리고 채무자한테 요구했던 거랑 똑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8가지 세무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10년치 세무 자료를요. 와. 네. 심지어 과거에 운영하다가 폐쇄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연금 가입 내역까지도요. 허. 그리고 만약에 신고한 내용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 사실 없음, 이걸 증명하는 사실 증명이라는 서류가 있나 봐요. 아, 공적 서류로 증명하라. 네, 그걸 특정 문구, 예를 들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이런 식으로 문구까지 딱 정해서 발급받아 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야,
배우자 정보까지 이렇게 깊숙이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부부간의 재산이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뭐 한쪽 명의로 재산을 숨겨뒀을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실증명 요구는 정보가 없다는 것 자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도고요. 파산 절차의 투명성 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 이게 참 당사자도 아니고 배우자의 광범위한 정보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죠. 맞아요.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정해진 기한, 여기서는 12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제출 못하면 면담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잖아요. 네, 있네요. 이게 이 절차가 채무자한테 주는 어떤 압박감, 그리고 절차가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요청서를 통해서 보니까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나 뭐 과거 노력뿐만 아니라 상속 가능성, 또 10년 이상의 아주 상세한 세무 기록, 특정 부동산 정보, 그리고 배우자의 광범위한 재산이랑 소득 정보까지 요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게 개인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현재 빚 정리 이걸 넘어서서 한 개인 그리고 그 가족의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재정 역사를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파산 절차의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절차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상세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의 기록, 또 가족 정보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네, 그 지점이 고민되네요. 특히 배우자 정보 요구의 적절한 선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은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